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밤에 외신 기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기사를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대입해 보면 대충 흐름이 어떻게 큰 관점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어저께부터 이제 어저께 오후 들어가면서는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들어간 건 사실이긴 해요. 저도 이제 미리 살짝 제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폭락장을 연출하기 위한 폭락을 위한 폭락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코인 360 차트가 이제 초보들이 보기에 이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칼라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오전하고 오후까지 예를 들어서 이 진한 녹색은 되게 강력한 상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한다. 근데 진한 녹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전체가 다 녹색 컬러였다. 그러니까 옅은 그린 컬러, 옅은 녹색 컬러라도 전체가 다 그랬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아마 더 하락을 해서 45,000달러 밑으로 하향을 아마 1,000달러는 더 까졌을 거예요. 44,000달러까지 아마 떨어졌을 텐데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진짜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다기보다는 요런 알트코인들이 지금 살짝살짝 반등반등 거리잖아요. 요 에이다라든가 BNB라든가 뭐 어저께 이제 제가 보니까 카이버 네트워크가 이제 저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좀 약간이라도 이제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코인들이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어떤 여유적인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2.0까지 가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 시간적인 흐름의 연속성에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알트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건 이더리움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찐 알트코인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도 연초보다 2배 올랐어요.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데 찐 알트코인 시장이 뭐 한 2달 정도, 뭐 한 달 반 정도가 지속되면 그거는 상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지금 오른 데서 또 2배가 또 올라갈 거라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도미넌스가 지금 61.99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도미넌스를 보면 어쨌든 하락 에너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리고 있는 차원인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5만 달러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어요. 개중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와 알트코인 투자를 균형 있게, 그래야 소외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감정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이제 짜는 의미가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왜 어저께 10일 날 오후부터 이제 11일 날 정도로 이제 돌아가면서 미온적인 약세 흐름이 당분간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명절에 들어가니까 뭐 춘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명분일 뿐이지 사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특히나 이제 9일 날 강력한 상승이 있었고 10일 날 오전까지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설날 연휴가 있다 뭐 춘절이 시작된다 이래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뿐이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없고 떨어지는 거 없다라는 그런 문장을 지금 같은 상황에 이제 대입을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주식시장도 지금 약세 흐름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그 실업률에 관해서 발표가 됐는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실질 실업률은 더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던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필두로 해서 아마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장세가 향후에 아마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약세 흐름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고 있고 S&P 500 지수, 나스닥 전반적인 미온적인 약세 흐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는 뭐 지금 보면은
90.37로 어저께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아주 미온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연준에서 양적 완화나 금리 기조에 관한 얘기를 어저께 이제 새벽에 발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 가격은 약간 미온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서 1844달러, 5달러 6센트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1년짜리로 봤을 때 작년에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때 정도에 좀 2,000달러 넘는 구간이 있어서 이때만 해도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금 가격이 3,000달러를 뛰어넘을 거야라는 레포트를 발표를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다. 그런 거를 잘 필터링 해가지고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레포트는 폴스였어요. 거짓이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제 박스권 장세 계속 머물러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추종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15년을 넘게 제가 금은을 실물을 투자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016년 정확히 1244달러 정도에 제가 매도를 쳤었거든요. 1200, 1300불? 요 정도 때? 그래서 도매 시장 가서 그냥 팔았었는데 제가 이제 팔았었던 이유가 비트코인을 제가 알게 됐어요. 소프트뱅크를 추종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코빗 거래소에 투자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 그냥 이때 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건 5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1200달러에서 1800달러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에 대하면 사실 상대도 안 되죠. 비트코인은 50만 원에서 지금 거의 4만 달러 위에서 거의 5만 달러 가까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상대도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장세에 관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위험 시그널은 아니다. 본인이 보기에. 왜냐면 캔들이 4시간 봉에서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밑꼬리가 말리면서 이제 핀셋이 점화가 됐다. 그래서 이게 하락 채널 패턴이 언제까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시그널의 하향 패턴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이유가 알트코인 시장의 사토시 마켓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핸들링을 지금 그쪽으로 편향되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3,300원, 3,000원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도 물론 매수를 했었었고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 친구도 이제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음봉 캔들이 나왔잖아요.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 실린 게 조금 더 높아요. 양적으로. 그래서 볼륨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안 좋다, 음봉 캔들 긴 게 나왔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큰 추세적 관점에서는 11개월 동안 뚫지 못했었던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이오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 홀딩 하시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알트코인 장세가 오기 때문에 지금 그냥 스트롱 홀딩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오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오스 외에 몇몇 개 알트코인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홀딩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추세에선 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테슬라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매입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연속적으로 트위터에 CFO인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이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위터 잭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포장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선전용, 마케팅용. 그러니까 어쨌든 트위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보시면 되고, 이것도 좀 약간 긍정적인 뉴스일 수도 있는데 USDT.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제일 크게 공급하는 게 USDC보다는 USDT거든요. 요 근래는 후오비에서 좀 많이 제가 보니까 구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빗비넥스에서 많이 구현이 됐었는데 근데 어쨌건 100만 달러, 1000만, 1억 달러가 지금 이게 민트됐다. 그래서 이제 지갑으로 들어갔다.
어쨌든 민트 냈다는 의미가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예.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유동성 장세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제 본 걸로는 이 뉴스가 아마 저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왔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실질 실업률이 10%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불황의 최악의 지점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지표상에 나와 있는 거는 6%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지금 보면 금융시장에 발표된 거는. 그래서 뭐 지금 주식시장이 약세 흐름이 경기가 안 좋다 약세 흐름이 있는데 단서를 붙이죠. 연준 의장께서 이제 단서를 붙이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혜택을 널리 공유하는 강력한 노동시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하겠다. 인플레이션이 2%까지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시장엔 아마 찬물을 끼얹었겠지만 그러니까 중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사실은 되게 엄청난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이자율을 올리지도 못해요.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자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2022년 중반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올리는 거는 2022년 연말이나 2023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그때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예견한 표를 보고 제가 그 예언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지금 뭐 팬데믹 사태 그리고 폐쇄돼 있는 어떤 현재 상태 뭐 지금 현재 이제 현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어떤 그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금융 자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그러니까 현물 경제 위주가 아니라 사실은 이쪽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으로 미온적으로 지금 약간 가상자산 시장은 약간의 에너지 공급량을 조금 더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폭락한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서 이게 폭락하면 세계 정부도 망해요. 그 미국 정부도 망하고 왜? 세수 창출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융자산 쪽으로 많은 힘의 에너지가 이동되고 있다. 특히나 유럽권이나 북미에서 동아시아권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들도 이미 투자를 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건 우리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올 때는 요때쯤이다. 2022년 요때쯤 가을쯤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크가 찍는 거는.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중국과 미국에 관해서 M2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통화 공급량에 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중국보다는 더 위험해요. 사실은 여기 보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그리고 양적 완화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는 오히려 미온적으로 올리더라도 지금 대출문을 줄여나갔거든요. 대출문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경착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제가 파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내수 시장이 되게 탄탄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국면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중국을 좋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아니에요. 저는 조금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이민에 관해서 동경하는 게 되게 많았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이민 생활 그 외에 뭐 노동자로서 이제 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유럽에서 뭐 프랑스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 뭐 북미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중국권이나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뭐 피부 색깔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많이 멀티컬처에 관한 문화를 이제 저도 이제 접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밸런스 있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영상에 또 녹아 들어 있는 거고. 그래서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이제 자산들이 올라가냐.
이더리움은 683%. 저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간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 683%였고 비트코인이 363%, 그리고 럼버가 115%, 그리고 소이빈, 그러니까 식용유죠. 그러니까 그 콩이죠. 콩이 59%, 그리고 실버가 55%, 그리고 옥수수가 45%, 그리고 면허가 30%, 커피가 25%, 그리고 주식시장이 20%, 골드가 17%, 오일이 16%, 곡물이 16%, 그리고 집값이, 미국 집값이 10% 올랐다. 그러니까 단연 가상자산 흐름이 가장 강력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제가 요즘에 이제 살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 그 뭐지? 기상이변이 앞으로 되게 많이 창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눈보라가 친다든가, 갑자기 이집트에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다던가, 아니면 추운 나라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더워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 일상 다반사가 되면 당연히 저는 뭐 이 곡물 수확량 있죠. 곡물 수확량이라든가 아니면 콩이라든가 뭐 면화 생산량이 줄어들고 옥수수 값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보다 이제 포르쉐는 뭐 돈 조금 있으면 다 끌고 다니는 차니까. 근데 포르쉐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페라리다. 페라리 중에도 뭐 좋은 차들 있잖아요. 더 비싼 거. 근데 그런 걸 끌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진짜 퍽시기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돈을 벌었으면 좋은 일도 하시고 좀 여유롭게 사람들 대하실 때도 갑질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입장에 서는 게 제가 보기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차트를 누가 올렸길래 제가 그냥 지금 현재 시장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지금서부터 이제 다가오는 1년 동안 2021년에 정고점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2017년 연말에 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결국 폭락장을 연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저는 내년 어느 순간까지 아마 분명히 요거를 넘는 그 차트를 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비단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조금만 버리시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한 발 물러나서 뭐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S클래스, A클래스에 있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정고 이상은 훨씬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 정고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견디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디크립토라는 가상자산 시장인데 그 매스미디어가 있거든요. 근데 ECB 총재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거에 관해서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에 관해서 어필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부정적 견해를 어필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IMF 통화 바스켓에 지금 5대 통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달러부터 해가지고 뭐 위에나는 2016년에 들어간 파운드와 그리고 몇몇 개 통화들이 있는데, 그런 통화들이 지속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거의 지금 제로 금리에 가깝게 있거든요. 더 이상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만 일어나지 이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를 끌어올릴 수 없는 현재 이제 통화 시스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에는 비트코인을 그 IMF 통화 바스켓에 기축 자리에 올려 놓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6번째.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기축의 자리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게 아마 해칭하는 차원, 보완하는 수단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올려놓고 알트코인으로 나머지 공간을 채워 넣어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식시장에 하나 둘씩 토크나이즈화 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알트코인들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장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제가 이제 트윗을 보다가 눈에 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NFT 코인 중에는 아마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가장 상위에 랭킹돼 있을 거예요.
점수적인 포인트 면에서. 근데 그 점수가 그냥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50원? 250 몇 원대에서 또 신규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장투로 보시고 예전에 이제 100원 밑에서 뭐 아니면 30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홀딩하시고 계신 분들도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거 USDT 찍어 나왔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나와서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코인센터라고 이거는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비영리 기관인데 이 기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있는 관료들 있죠. 미국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피서들 그런 사람들한테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그 교육을 한대요. 근데 여기 코인센터에 기부를 한 데가 그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거든요.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있고 크라켄이란 거래소가 기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은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항상 이제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는 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베리 실버트, 글렌 허친스 이들이 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과연 어느 쪽으로 핸들링을 하냐, 코인베이스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어쨌든 DCG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하나 시그널을 보면 우리가 큰 흐름의 맥락을 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비트코인이 막 급등을 했어. 지금은 알트코인 시장에서 뭐 XRP는 소외돼 있어. XRP는 소송에 걸려서 소외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리도 뺏겼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 비트코인이 에이다를 끌고 가면서 뒤에 이렇게 살짝 비웃고 있죠. 비웃고 있죠. 근데 이 코인이 어떤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분 앞에 얼굴 큰 분. 근데 이 소외감을 극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안 갈 때, 에이다만큼 빨리 안 갈 때 이 소외감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로드맵상에 개발진의 로드맵상에 진척도가 있기 때문에 에이다는 먼저 출발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간 거고, 나머지 코인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상에 그런 거를 아마 발표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날짜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던져 나가면서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XRP도 마찬가지로 소송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물론 긍정적으로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연극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어떤 그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비트코인의 비중 그리고 알트코인의 비중 일부 현금성 자산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명 빼두시면 도움이 될 구간이 분명히 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다 몰빵하고 100%다 털어내고 이러진 마시고, 야 하라고 올 것 같아, 난 100%다 털어내야지. 근데 그게 맞는 게 타이밍이 맞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10번이면 10번 다 맞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